자, 오늘 이제 1월 19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역시 또 이제 김하성 선수의 보스턴 트레이드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MLB.com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외야수를 추가로 영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너 하욱 선수에 대해서 문의가 온 팀이 있다라는 얘기가 또 현지 언론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한번 좀 저희가 다시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오늘 올린 소식에 따르면 김하성이 보스턴의 잠재적인 내야수 타깃 5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김하성 선수 외에도 뭐 앤드루스, 프로파, 이글레시아스, 거기에 이제 마이애미 내야수인 조이 웬들 선수까지 이렇게 5명을 꼽았는데, 뭐 저희가 지난번 이제 김하성 선수 보스턴 트레이드 썰 얘기를 드릴 때에도 많이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김하성 선수가 또 트레이드 후보로 계속 꼽히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보스턴이 이제 듀발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요. 애덤 듀발 선수 통산 163홈런을 때려낸 거포 외야수인데요. 요 선수가 이제 1년 700만 달러, 뭐 옵션까지 포함하면 뭐 1000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요 선수를 영입한 게 또 어떻게 김하성 선수에게 영향이 갈까?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애덤 듀발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타율은 낮은데 이 장타력이 뛰어나고 은근 수비 잘하고 네. 은근 쏠쏠한 선수. 아니 진짜 이 선수가 덩치도 좀 크고 이제 거포 유형이다 보니까 수비를 못할 거라는 그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죠. 놀랍게도 2021년 외야수 부문 골드글러브까지 수상을 했었고, 중견수도 소화가 가능한 그런 선수이기는 합니다. 풀타임 가까이 소화한 시즌도 있다 보니까 네. 이 선수는 진짜 말 그대로 중견수로 쓰려면 쓸 수가 있는 선수인데 꽤 합리적인 금액에 계약을 맺었죠. 맞습니다. 이제 듀발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중견수로 활용을 했었던 키케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내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크리스티안 아로요 선수와 함께 뭐 현재로서는 키스톤을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키케 에르난데스를 주전 유격수로 쓰기에는 사실 조금 불안한 것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저 다저스 시절에는 유격수로 꽤 많은 경기를 출전했지만 사실 보스턴으로 가고 나서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제 중견수로 출전한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내야로 간다고 했을 때 예전 수비 실력이 나올 건가 했을 때는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유격수로도 2018년 다저스 시절에 22경기, 그쵸. 159이닝을 백업으로 나왔었던 게 한 시즌 최다 기록일 만큼 풀타임 유격수 경험도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듀발 선수 영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 유격수 영입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하성 선수를 얘기하면서 샌디에고 내야에는 선수들이 넘친다. 보가치와 계약이 김하성을 보스턴으로 보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탑 포지션 보강을 위해서 잘 포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타티스 선수도 내년에 이제 20경기 지나면 이제 복귀를 할 테고, 또 보가츠 선수도 영입이 되면서 이제 주전 유격수로 뛰게 됐고, 크로넨 워스를 뭐 1루로 쓰냐?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은 이제 김하성 선수의 자리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하성을 트레이드해서 선발 투수를 좀 데려오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번 오프시즌 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를 소개하면서 지난해 150경기에 나선 김하성은 2루타를 29개 때려냈고 3개의 3루타를 때려냈고 12개의 도루를 했다. 연봉도 올해 700만 달러이고 내년에도 800만 달러로 합리적인 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른 선수인데 이 선수의 수비가 궁금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제 우한 투수죠. 이 테너 하욱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32경기에 나와서 스윙맨으로 출전했죠. 선발 그리고 불펜을 오가면서 60이닝 동안 5승 4패 8세이브를 거두면서 평균자책점도 3.15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고요.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구위겠죠. 패스볼 평균 구속이 95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투구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타자들의 타이밍을 맞추기가 좀 어렵고 삼진도 잘 잡아내는 그런 선수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사실 2020년에 대비해서 새 시즌 동안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었어요. 없긴 그렇죠. 했지만 여전히 이제 잠재력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올해 만 27살이죠. 2027 시즌이 끝난 뒤에야 FA 자격을 얻게 되니까 이 팀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이 선수를 쓸 수 있다라는 점, 유망주로서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점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테너 하욱이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을 느낄 만한 카드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글쎄요. 김하성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보스턴이 스윙맨 역할을 하는 우완투수 테너 하욱을 메인 칩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MLB.com 외에도 지역 매체죠. 이 매스라이브닷컴의 크리스 코티오 기자, 뭐 이름이 익숙한 메이저리그 전문 팬분도 계실 겁니다. 이 기자가 어린 나이부터 이제 SNS에서 속보를 터뜨리면서 이제 지역 기자로 데뷔한 약간 좀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자인데, 이 기자가 어떻게 데뷔를 했나 돌이켜봤을 때는 보스턴 관련 소식들을 터트리면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터트리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지인 또는 친척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보스턴 소스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만 16살 때 이 비트라이터로 이제 스카웃이 될 만큼 이 능력이 있는 기자인데요. 하욱과 트레이드에 상당히 관심을 표명한 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하욱이 어느 보직에서 던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스턴 투수진의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뭐 저희가 지난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스턴의 선발진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세이브 이 마무리 투수로도 나왔었던 게 이제 테너 하욱이지만, 올 시즌에는 이제 켄리 젠슨을 영입하면서 이제 마무리로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그렇죠. 때 하욱 선수의 포지션이 다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 중간 개투, 필승조 혹은 이제 스팟 스타터라고 하죠. 가끔 그렇죠. 이제 땜빵 선발로 이렇게 등판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 세일, 클루버, 피베타, 팩스턴, 휘틀로 이 5선발이 구축되긴 했지만, 지난 콘텐츠에서 말했듯이 이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욱을 지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제 뎁스 차원에서, 투수진 뎁스 차원에서 지키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사실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 김하성 선수 물론 주전 2루수로도 출격을 시킬 거지만, 다른 포지션에서 누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김하성 선수가 이 대체 1순위로 꼽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 아니겠습니까? 내야 그렇죠. 백업도 또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서로 양 팀의 니즈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일단 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MLB.com은 사실 김하성 선수 외에도 앤드루스, 프로파, 그리고 이글레시아스, 웬들까지 이제 내야수 영입 후보를 거론을 했는데요. 사실 디애슬레틱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유격수 영입에 있어서 보스턴이 현명한 선택은 이글레시아스나 아니면 앤드루스를 영입하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은 이제 FA로 영입한다라는 거, 이 선수들, 그리고 이제 트레버 스토리의 갑작스러운 팔꿈치 부상 때문에 어쨌든 여름까지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 계약으로 1년 계약으로 뭐 몇백만 달러 들이지 않고 트레이드 대가도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카드를 맞출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 카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트레이드 카드를 맞출 수 있다면 김하성을 영입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김하성 영입은 단순히 영입 이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영입 이상의 효과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FA로 그냥 땜빵으로 그냥 앤드러스라든지 이글레시아스 데려오면 보스턴 달릴 생각 없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메우고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하욱을 내주고 김하성을 영입했다? 진짜로 뭔가 전문 유격수를 데려오면서 달려볼 생각이 좀 있는 건가? 라는 이제 메시지를 팬들에게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스턴 팬들의 불만이 뭡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전력 면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또 포스터 시즌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김하성 선수를 영입하면 조금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키케 헤르난데스, 크리스티안 아로요, 요런 선수들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투수진에게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영입이 아닐까 일단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코티오가 이 하욱 트레이드에 관심을 보인 팀이 있다는 새로운 소스, 사실 이게 샌디에고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실 투수진들이 어느 정도 다 구축이 완료된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3, 4선발, 4, 5선발 불안한 팀이 어디겠습니까? 또 샌디에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개막까지 2달이 남은 상황이고, 사실 이제 WBC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시즌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완전히 0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군부를 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참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데 매체를 이제 뒤져가면서 찾는 게 아니라 MLB.com에서 영입할 만한 후보로 계속 김하성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디애슬레틱에서 김하성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현지에서도 보스턴과 김하성 선수의 궁합이 꽤나 잘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 또 정확한 얘기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항상 하는 얘기, 샌디에고에 남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 가능성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뭐 댓글도 보니까 댓글 이제 민심 또 봐야 되잖아요. 민심 보니까 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보스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팬분들의 바람대로 또 김하성 선수가 다시 주전 유격수를 보스턴 가서 할 수 있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또 이제 대화가 오가고 있다라는 정황이 또 들린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